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생 안우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ajor Depressive Disorder Recognition by Quantifying EEG Signal Complexity Using Proposed APLZC and AWP-LZC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기재된 논문으로 저널 임팩트 팩터는 4.9이고 사이키아트리 부문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EEG의 비선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램펠집 컴플렉시티 LGC에 대한 고찰이 잘 나타난 논문으로 저도 백병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서 해당 특징을 추출하여 활용하게 되어서 해당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MDD 질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MDD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당 질환의 경우 오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MDD의 바이오마커로 EEG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EEG의 감마 오실레이션이 MDD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전측 대상회에서의 감마 액티비티가 감소하며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감마파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EEG를 선형적인 특징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비선형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LZC라는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LGC 지표는 EEG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선형적인 지표로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이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이후 우울증, 즉 PSD 환자들에게서 뇌 영역 전체에서 낮은 LGC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LGC의 경우 뇌파의 복잡도를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티팩트에 취약하며 노이즈가 심할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 중 Permutation LGC, 즉 PLGC라는 지표를 통해 뇌파의 동적 변화를 추적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표는 신호의 상호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리즘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뇌파에서의 복잡도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PLGC를 더 발전시킨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Adaptive Permutation Lempel-Zip Complexity APLGC 지표이고 두 번째 지표는 APLGC를 다시 개량한 Adaptive Weighted Permutation Lempel-Zip Complexity AWP-LGC라고 합니다. 본 연구진은 MDD에서의 감마 오실레이션의 복잡도 변화에 대해 분석을 위해 8분 동안의 레스팅 스테이트 EOEC 패러다임을 통해 EEG를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멀티채널 어댑티브 KNN 모델을 통해 연구팀이 제시한 두 가지 특징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MDD 환자 30명과 정상인 대조군 30명, 총 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때 MDD 환자는 17점 이상의 HAM 점수와 5점 이하의 YMRS 조증 점수인 사람들로 선별하여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18세에서 50세 사이의 피험자들로 모집하였고 교육 연한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모두 정상 시력과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로 모집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총 8분의 레스팅 스테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이어폰을 통해 중국어로 눈을 뜨거나 감으라는 지시를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한 EEG 데이터의 경우 60채널 EEG 전극을 활용하였고 여기서 레퍼런스 채널은 양쪽 귓볼 마스토이드 채널을 평균으로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전극의 경우 FPZ 채널과 FZ 채널의 중간 지점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였고 50Hz의 노치 필터와 0.1에서 15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500Hz로 다운 샘플링한 이후 최종적으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감마파를 활용하기 위해 30에서 5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추가로 걸어서 감마파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추출하여 비교한 특징 중 LGC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LGC 특징은 신호의 복잡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LGC 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EEG 신호를 전처리한 다음 N개의 신호 포인트로 나누어 인풋으로 활용하였고 LGC 추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음에 스레시홀딩 과정을 통해 신호를 이진 변환합니다. 이후 변환한 문자열, 즉 패턴을 순차적으로 읽으며 처음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구분하여 나눕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고유한 패턴들을 사전에 저장하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카운터 C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전체 신호 패턴에서의 복잡도를 정량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신호 길이 N과 비교하여 정교화 과정을 거친 후 LGC 특징을 추출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팀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기 전 해당 지표들에서 응용된 알고리즘 중 Mutual Information, MI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MI 알고리즘은 두 신호에서의 상호 정보에 대해 파악하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지연에 대해 평가하고 신호의 복잡도의 동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해당 알고리즘을 응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퀀스 Z라는 신호가 있고 해당 Z에 대해 타우만큼 시간 지연된 T라는 신호가 있을 때 MI 알고리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퀀스 Z에 대한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응용된 수식 중 PI, ZI는 시퀀스 Z에서 ZI라는 시퀀스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정보 엔트로피 HZ는 값이 클수록 시퀀스 Z가 더 예측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시퀀스 T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보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시퀀스 Z와 T가 함께 가지는 공동의 실제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수식을 통해 시퀀스 Z와 T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량을 의미하는 MI 알고리즘의 지표 IZT를 계산합니다. 이때 I 값이 최소인 경우는 0으로 해당 경우는 두 신호가 완전히 독립된 신호를 의미하고 I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은 HZ나 HT의 최소값으로 두 신호가 완전히 종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First Nearest Neighbor FNN 알고리즘으로 해당 알고리즘 또한 본 연구팀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추출하는 데에 응용되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임베딩 차원을 찾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이때 임베딩 차원이란 신호를 표현할 때 더 고차원의 차원으로 평가하게 해주는 것으로 비선형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First Neighbor은 낮은 차원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차원을 증가하게 되면 멀리 있는 신호들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FNN 알고리즘은 점차 신호의 차원을 늘려가면서 정보를 충분히 보존하면서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점차 차원을 늘려가면서 위상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후 각 차원에서의 최근접 이웃 신호들을 찾는데 이는 현재 임베딩된 차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차원을 올렸을 때 거리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는 허위 이웃, 즉 First Neighbor를 찾고 이런 식으로 차원을 높여가며 허위 이웃들의 비율을 줄여가면서 진짜 이웃들만을 남기고 최종적으로 허위 이웃, First Neighbor들의 비율이 충분히 작아졌을 때 그 차원을
최적의 embedding 최적의 임베딩 차원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연구팀이 제안한 지표 중 첫 번째인 AP-LGC로 해당 지표는 LGC 지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coarse graining 과정으로 인해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지표입니다. AP-LGC를 구하기 위해서 인풋으로 LGC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NEEG 포인트 외에도 MI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최적의 시간 지연 타우, 그리고 FNN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최적의 임베딩 차원 M을 같이 인풋으로 활용합니다. 해당 지표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신호를 작은 단위로 자른 다음 구간 내의 값의 상대적인 순서를 기반으로 이런 왼쪽 그림과 같은 모티프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가능한 모든 모티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전체 시계열을 120개의 가능한 모티프 중 하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LGC 계산 과정과 동일하게 순차 패턴을 연결하는데요. 다시 말해 만든 전체 패턴에 대해 처음부터 차례로 읽어가며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면 이를 사전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LGC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복잡도를 정규화하여 최종적으로 AP-LGC라는 지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팀이 제안한 두 번째 지표인 AWP-LGC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AP-LGC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더 정교한 EEG에서의 복잡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에서 활용한 인풋은 AP-LGC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선 AP-LGC와 동일하게 모티프를 생성한 다음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복잡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패턴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복잡도를 계산하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AWP-LGC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추출한 각 지표들을 토포맵으로 뿌려봤을 때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기존의 LGC 지표에 비해 AP-LGC와 AWP-LGC 지표를 활용하여 확인한 경우 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 부근에서의 복잡도의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정엽의 경우 주의력, 감각 통합 및 공간 인지와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서의 차이는 MDD 환자들이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내적 자극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보이며,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감각 정보 처리 및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서의 차이는 MDD 환자들의 시각 피질의 활동성 저하가 나아가 내적 주의 전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측두엽의 경우 정서 처리, 기억 형성, 청각 자극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MDD 환자들의 감정 둔감화와 부정적 기억 강화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지표들의 정상인 대비 MDD 환자군에서의 차이를 각 채널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우선 앞선 토포맵 결과에서 언급드렸던 ROI에 해당하는 채널 다수에서 해당 지표들이 각각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결과를 통해 LGC에 비해 AP-LZC와 AWP-LZC에서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의 마지막은 각 지표들에 대한 분류 성능을 확인한 것인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KNN 머신러닝 분류기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분류 성능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LGC에 비해 AP-LGC와
AWP LGC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WP LGC를 활용한 경우 정확도와 민감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통해 해당 지표는 MDD 환자를 거의 완벽하게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P-LGC 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들에 비해 특이도가 가장 높아 정상인을 가장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팀은 LGC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표인 AP-LGC와 AWP-LGC 지표를 추출할 수 있었고, 해당 지표가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생리학적으로 MDD 환자의 감마 대역에서 복잡도가 더 증가하고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주된 차이가 두정엽과 후두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행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 연구팀은 다른 비선형적인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복잡성과 다른 비선형적 지표들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임상 적용을 위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LGC라는 지표가 어떻게 추출되고 해당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향후 진행하게 될 연구에서는 전두엽에서의 채널만을 활용할 예정이라서 LGC를 활용하는 경우 감마가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거나 LGC 이외의 비선형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 복잡한 지표 추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이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당 논문에서는 다른 지표들을 결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LGC 지표도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MDD 환자의 경우 프론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논문도 많이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감마 대역으로만 제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두정엽이나 후두엽 위주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